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의원이었으니까 다 그냥 의원으로 모시겠습니다. 자, 전 붙이면 너무 길어져. 제가 두 분하고 다 국민의힘에 계실 때, 개혁신당에 있을 때 인터뷰 해봤는데 네. 예. 민주당에 오실 것 같았어요. 제가 그런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네. 언제 오시냐고 옛날부터. 네. 거기 분들하고 잘 안 맞는데 제가 쭉 봐왔던 분들하고 그래서 언제 오시냐고 했는데 자, 아예 이제 입당하셨고 그래서 두 분은 독특한 포지션이에요 지금. 네.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도 있고 개혁신당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는 다 겪어봤죠. 다 겪어봤는데 물론 민주당은 아직 뭐 겪어본 지가 얼마 안 되긴 했는데 이 당 문화의 차이가 있잖아요 실제. 예. 오늘 원래 김상우 의원 같이 올라가고 했는데 뭐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갑자기 못 오셨는데 차이가 김상우 의원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겪어보니까. 예.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일단 국민의힘은 대단히 권위적인 게 맞아요. 그리고 누가 하나 딱 그 권력을 잡잖아요. 그게 당권이 됐던 뭐가 됐던 네. 그러면 다른 얘기가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안 나옵니다. 아 줄을 쫙 서버려요? 쫙 따라가요. 그런 문화가 좀 있고 개혁신당은 약간 뭐랄까요? 어떤 면에서는 매우 비슷해요. 근데 그게 국민의힘은 조금 나이 든 사람이 항상 권력을 잡았던 거고 네. 개혁신당은 젊은 사람이 권력을 잡았던 거고. 작동 원리는 비슷합니까? 예, 작동 원리는 근데 지난번에 허은하 전 대표님 쫓겨날 때 보니까 오히려 더 심하던데. 더 심해요. 국민의힘보다 그렇게 대놓고 막 그 몸싸움하고 그러진 적어도 명분은 만들어요. 국민의힘은 예를 들어서 뭐 성공 접대 의혹이라든지 명분은 만들잖아. 근데 명분도 안 만들고 그냥 쫓아내더라고. 허은하 대표님은 명분이 뭐였어요 그때? 이준석한테 잘못 보였다. 아니 뭐 내세우는 게 뭐였어? 워낙 그 작은 영역에서 벌어진 일이라 사람들이 뉴스가 잘 없어서 그래. 몰랐는데 근데 뭐 하여튼 크게 붙었다 이거만 알겠는데 그러니까 최측근 김철근 해임 이후 페이스북에 한 달 동안 20번을 썼어요. 이준석 후보가 허은하에 대한 공격과 지령을 내려. 이 사람은 나쁜 왜 사람이다. 허은하 대표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선출됐는데 왜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핵심이 뭐예요? 핵심이? 그때 내세운 거는 당 대표가 전횡을 했다예요. 근데 뭘 전횡했냐고 물어보면 그 다음에 답이 안 나와. 그냥 허은하가 전행했다. 네. 뭔가를. 이준석 스타일이 있어요. 그냥 본인 스스로 딱 틀을 만들어 놓고 이 사람은 이래. 제가 무슨 뭐 메이크업을 봤는데 당비로 썼다. 메이크업을? 네, 메이크업을.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니까 돈을 막 썼대요. 그러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딱 하나가 메이크업 비용을 당비로 썼다. 근데 그것 또한 사실이 아니야. 그러니까 뭐든 그냥 말해놓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어야 돼. 네, 그래야만 나쁜 사람이 하는 이유가 있어야 될 거네 앞에. 저는 돈 때문인 것 같아요. 네? 돈? 자금 때문에. 그래서 이 돈을 확 쥐고 있는 김철근 사무총장을 건드렸기 때문에 본인의 문제점들이 자기 사람 드러나잖아. 사무총장인 김철근을 건드려 가지고 그렇죠. 원하는 대로 돈을 쓸 수가 없는 돈을 상황이 쓸 수 됐다. 없거나 기존에 제가 그래서 여러 가지 고발을 해놨거든요. 근데 지금 예비 후보였고 그때는 그리고 지금 후보라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모든 것이 다 멈춰 있어요 수사가. 네, 그래서 그 결과가 이제 대선 후에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허은하 대표가 문제 삼았던 것은 당에 있는 당비를 이런 식으로 전용하면 되냐 이런 문제 지역이었어요? 추후에는 그 문제를 얘기를 했었고 처음에는 한 달 동안 내가 왜 이렇게 쫓겨나고 있는 건지를 몰랐었어. 처음에는 아예 저도. 몰랐구나. 전화도 안 받아. 의원실 가면 문정박대. 연락해도 전화 안 돼요. 안 돼. 전화 안 왜 받고. 그러니 물어봐도 답을 안 하고? 전화를 아예 안 받아요. 그리고 카톡을 해도 안 봐. 문자를 보내도 안 봐. 스팸 처리돼 있는 스팸이라 그래요. 그거 차단 처리된 것 같고. 그래서 주변 사람 통해서까지 해도. 그러니까 처음에는 네. 왜 나를 갑자기 쫓아내려고 하는 거지 이해가 안 가서 한 달 동안은 그 이유를 파악해 보려고 했다. 그렇죠. 그래서 근데 비공개로 하면서. 예. 그 한 달 동안은 만날 수가 없었고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는데 언제 알게? 페이스북에만 썼어요. 이준석이. 이상한 소통 방식이다 진짜. 저거 아니라 그 이준석 후보가 페이스북에 20번을 썼다니까. 허은하의 잘못된 점. 언제 알게 됐어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통장 열어보고. 통장을 열어보고 한 달 뒤에 하도 이해가 안 가서 이유를 찾다가 네. 어느 날 통장을 열어봤는데 그 통장을 통해서 뭘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돈
좀 오해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말을 또 잘못하면 이 친구가 요즘에 하도 걸어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조심해서 해주세요. 예, 그래서 오해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어요. 아 이준석 후보가 당시 그 자금을 쓴 것을 보니 이거는 네. 오해 소지가 있는데 이런 우리가 돈이 정말 없어서 예전에 우리 총선 나갔을 때 돈이 없어서 여론조사도 제대로 못하고 도와줄 수 없다 그랬었어요. 네. 그래서 각자의 지역구에 있는 저 지역구에서 뛰었는데 지역에서 열심히 뛰었던 사람들은 당의 도움을 받지 못한 게 거의 99%였거든요. 근데 그 당대표 때 그 이준석 당시 당대표 때 통장을 열어보니까 여론조사비를 예상 외로 몇 억씩 쓴 거예요. 그러니까 큰 당은 당연할 수 있는데 여기는 돈이 없는 당이잖아요. 그래서 개별 구성원들한테는 각자 알아서 하라고 해놓고 본인을 위한 이런 조사를 좀 많이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본인 조사를 하더라도 이게 3억 이상 쓸 일인가? 그 짧은 순간에 의구심이 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었던 사실 네. 다 말할 수는 없는데 상식대로 하고 정상적으로 하면 안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로 안 돼.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해야 되는 곳이고 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상당히 꼰대 정당이라는 게 느껴지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짜 권위적이고 엘리트주의가 있는 것 같아요. 개혁신당은 그냥 이준석 좋아해 안 좋아해 그걸로 다 끝나. 이준석을 어떻게 했어 안 했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아니, 그런 점이 좀 달랐던 기준이 살짝 틀렸어요. 이준석이 좋아해 안 좋아해야지. 맞다. 예 맞아. 이준석이 좋아해 안 좋아해. 이준석을 좋아하냐 아니냐 네. 중요하지 않고 맞다. 이준석이 좋아하냐 안 하냐. 허나 대표는 이준석이 안 좋아했던 거네요. 갑자기 아까 저를 그렇게 안 좋아하는지 전 진짜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준석 후보니까 이준석 후보가 최근에 여론을 파악하는 걸 보면 네. 이거 특정 커뮤니티에 가서 거기서 그냥 여론을 파악하는 것 같은데 그런 정황이 몇 번이나 나왔어요. 그건 그 전부터 그랬죠. 아 그래요? 사실은 그 모 사이트 예. 그것 좀 고만 보라고 그 전에도 몇 번 얘기를 했어요. 오로지 거기서 여론을 파악해요? 예. 아니 그게 틈만 나면 열어봐요. 진짜. 어, 노트북을 열고 틈만 나면 들어가서 거기서 어떤 얘기가 올라오나 뭐 여기서 그 사이트의 여론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나 그거를 하도 체크하고 거기에 묶이는 감이 있어서 하루에도 12번 흔한 말로 예. 그 아예 보질 마라. 그렇구나. 보지 마라. 아니 그걸 참고는 할수 있죠. 가끔 할 수 있지만 할 수 있죠. 거기가 하란 대로 따라가다 보면 망한다. 그러니까 하지 마라.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엔 단이라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명태균과 그 사이트 사이에서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 판단 참조를 네. 명태균은 단일화를 하자는 입장인 것 같고 여기는 사이트에서는 반대 여론이 높거든요. fem코리아라는 사이트인데 그렇죠. 뭐 다들 아니까 그냥 말할게요. fem코라고 부르는 곳인데 그러니까 명태균과 펜코 사이야. 거기서 고민하는 것 같아요 지금. 항상 본다는 거예요? 그럼요. 그거를 그 몇 번 얘기했잖아요. 네. 그거 좀 보지 말라고. 그거 뭐라고? 제가 더 깊은 얘기를 해드리면은 예. 그 안에 여론만 보는 게 아니라 여론 조성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고발을 해놨어요. 지금 우리 기존에 그러니까 우리라고 이제 하면 안 되겠는데 그 당내 사무처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그 사이트와 여러 가지를 이렇게 조작하는 것에 증거를 가지고 저희가 고발도 해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볼 뿐만 아니라 항상 볼 뿐만 아니라 그대로 움직이는지도 확인하는 것 같아요. 그 여론을 스스로 그 안에서 만들어내려고 그 직원들이 들어가서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했는데 이제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저한테 제보했을 때 저에 대한 안 좋은 것이 사실은 내가 카카오톡에 프로필이 바뀐 걸 어떻게 알지? 그런 게 있었어요. 프로필이 예전 국민의힘 때 사진 쓴 걸 보면서 봐봐 허은하는 국힘에 가려고 저러는 거야. 이런 식의 팬코가 있었어요. 팬코글이. 그러니까 개인적인 연락처가 서로 있지 않으면 모르는 그거를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했는데 그게 소스가 이준석 후보였다라는 제보를 제가 혹은 측 2명에게 받았어요. 그래요? 네. 바로 옆에 있던 사람에게도 들었고. 그래서 당에서 그러면 당에서 그 게시판 들어가서 그 여론 만들고 있는 거예요? 네. 그거를 하는 걸 보고 저는 얼마나 놀랐겠어요. 직접 눈으로 보고. 그 제보를 통해서 제가 목소리도 들었고 글도 보고 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증거 채택이 될지 안 될지는 주고 봐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준석 후보에게 제가 조언을 했던 게 제발 첫 번째 거울을 보고 스스로를 좀 제발 반성해라. 자기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가 펜코 어프였어요. 펜코를 좀 꺼라. 너무 많이 한다. 너무 많이 한다. 그리고 거기 들어가서 자기가 보기
보기 원하는 뉴스 스스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여론을 만드는 게 있는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추측이 됩니다. 예. 킬 남았는데 여전히 단일화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는 뭐 7대 3 아직도 최근 그 분위기로 봐서는 뭐 6대 4 정도로 조금 줄어들었어? 조금씩 단일화의 가능성은 줄어들고 아닌 있지만 있는 여전히 것이 단일화 아닌가 가능성이 더 싶어요. 높다. 아, 그럼요. 이틀 동안. 왜냐하면 윤석 후보가 그동안 말했던 걸 뒤집는 건 쉽게 했는데, 그렇죠? 그래서 0%라고 했지만 관심이 없다고 좀 관심이 생길 수 있잖아요. 바로 전날.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국민의힘 친윤 쪽이 나쁘긴 해도 아주 바보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쪽에 전혀 화답이 없고 정말 누가 봐도 가능성 제로야. 철벽이야. 그러면 그렇게 계속 들이대요? 그런 이유로 리가 없죠. 그러기는 어렵죠. 뭔가 응답이 오니까 조율해 가는 과정에서 뉴스가 계속 나오는 것이다. 아니 그러니까 보통은 밀당을 해야 계속 주고받고가 되지. 저기는 완전히 철벽을 쳤는데 여기서 계속 뭐 이거 줄게 저거 줄게 뭐 오케이. 별 얘기 다 나오기 계속하기는 어렵잖아요. 저는 그래서 90% 이상 아직도 단일화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예요? 명태균 씨 아내가 남편과 나눈 대화라고 하면서 7불사에서 이준석이 뭔가 한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단일화 안 하면 터뜨린다고. 라는 식으로. 뭔지는 전혀 모르겠는데 혹시 뭐 아시는 바가 있어요? 글쎄 7불사와 관련해서는 뭐 다들 알고 계신 그 홍미아 외에 예. 거기서 뭐 이런저런 특히 김영선 전 의원이 그 김건희의 공천 개입을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하면서 이제 비례대표 얘기가 나왔던 것인데 근데 명태균 씨가 뭐 터뜨릴 게 7불사 것만 있을까요? 사실은 그렇죠. 예. 명태균은 이제 단일화 쪽으로 이준석 후보를 밀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렇게 하는 건데 어쨌든 그래서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6대 4로 단일화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시는 거고 허은하 대표님도 그렇게 9대 1. 9대 1 여전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존에 그 개혁신당에서 세미래하고 이 합당할 때 그때는 몰라 합당 D라고 계셨었죠. 제가 교섭 대표 교섭 대표로 하고 계셨었고 그날 아침에 저희가 그 서울역하고 거기 가서 인사하고 예. 소통관으로 갔습니다. 예. 우린 합당 안 한다라는 발표해. 선언하겠다고. 합당 안 한다고 하는 제스처를 취한 거구나. 그렇죠. 그럼 그러니까 완전 이중 플레이한 거죠. 이중 플레이네. 아니, 난 그리고 나서 당연히, 갑자기 간 거야 그쪽으로. 아하. 그다음에 우리가 막 연락이 안 돼가지고 카톡으로도 절대 지금 사인. 김영남 의원은 그거 모르고 계속 협상하고 있었고, 근데 이제 그 이준석 그 당시 대표는 합당 안 한다라는 뉴스가 글로 넘어가게. 뉴스가 됐는지 안 됐는지 저희한테 그런 기자들한테. 반대하는 사람들한테는 그치. 분명히 해서 소통관 앞까지 갔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뉴스가 글로 흘러가서 압박이 네. 돼서 협상력을 높이려고 그런 그랬을 수도 거구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저희 의견 하나도 안 듣고 합당 도장 찍고 왔잖아. 정치를 게임처럼 해요 보니까. 그래서 정치는 게임이 아니다라는 사이트까지 만들었잖아요, 제가. 이준석 후보의 막말이 거기 다 모여 있으니까 오셔서 보시면 됩니다. 그렇구나. 거짓말과 이런. 어떤 기법인지 알 것 같아요. 네, 자기 머릿속에서는 게임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도장 깨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두 분이 사실은 유일한 의원 출신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두 분도 그 몰랐던 거예요. 어떻게 돌아가는지.